당뇨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66세 박영숙 씨는 건강관리를 위해 날마다 뒷산을 오릅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이고, 진짜 특히 그 내려가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아이고. 너무 무리한 탓일까요? 몸이 휘청하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아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으면서 몸에 힘이 좀 빠져요. 하마터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저도 공복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깜깜해지고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핑 도는 느낌. 눈이 많이 안 좋으세요? 내가 40대 초반만 해도 2.0까지 나왔어요. 안경 안 쓰면 책도 못 읽을 뿐더러 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좋았던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면서 흐릿하고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한 40대 중반에 받았어요. 시력 저하의 원인은 다름 아닌 당뇨였습니다. 그때는 혈당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380, 300, 어떨 때는 에라까지 나왔었어요. 그래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래 자꾸 운동 조금만 하면은 막 저혈당까지 나오고 조금 운동 안 하면은 또 올라가고 이게 변화가 좀 점점 심해져요.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또 곤두박질 치는 혈당과의 전쟁. 큰일 났네. 저혈당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혈당. 예, 혈당이 떨어지면 눈앞이 더 깜깜하고 어지럽거든요. 네. 정상보다 훨씬 떨어진 혈당에 급하게 음료를 꺼내 마십니다. 맞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 간식을 약처럼 좀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요구르트를 먹어야 당이 좀 올라가면서 어지러움증이 좀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집까지 갈 수가 있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당 변화에 하루 24시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데요. 금방 골랐네요. 젊었을 때 매운 닭발 같은 거, 김치 매운 거, 젓갈 종류, 짭짤한 거 그런 음식을 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당뇨의 원인이 된 위험한 식습관. 저희 부모님이나 저도 당뇨가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저희 딸도 당뇨가 와가지고 좀 많이 심해서 참 안 됐어요. 끊을 수 없는 당뇨, 가족력도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당뇨가 하나밖에 없는 딸 소연 씨에게까지 대물림된 건데요. 어머니처럼 따님도 당뇨를 앓고 37살인데 집에서도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죠? 어깨 주무르니까 참 좋지, 시원하지? 더 주물러 줄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엄마의 노력에도 소연 씨는 묵묵부답입니다. 아유, 이 기운이 없는 건가, 별로 반응도 없고.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느 때는 그래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목소리가 조금 작긴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기청각은 괜찮아가지고 알아듣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한창 사회생활을 하셔야 할 30대인데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대화가 사라진 적막한 집안. 이들 모녀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어느 날 이불에 오줌을 쌌어요. 애가 이불에 오줌을 싸가지고 야단쳤죠. 이불에 오줌을 쌌으니까. 근데 불과 며칠 안 지나서 또 오줌을 싼 거예요. 이불에. 근데 이게 이상하다. 애가 오줌을 이렇게 다 큰 애가 자꾸 쌀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뇨라 그러더라고요.
당뇨가 와서 그런 거래요. 자, 밥 먹을 식탁에 가자. 자. 젊은 나이에 진단받은 당뇨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본인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군요. 당뇨를 너무 오래 겪다 보면 혼자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기력까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픈 딸의 식사를 살뜰히 챙기는 영숙 씨. 그런데 안 먹어? 그럼 버섯 반찬 먹어보자. 이것도 싫어? 아이고, 입을 다무네. 그럼 소세지를 하나 줄게. 건강에 좋은 반찬은 죄다 거부하고 당뇨 식단 관리와는 거리가 먼 소시지 반찬에 겨우 한술을 뜨는데요. 기력이 떨어지면 입맛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먹어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자, 반찬 소세지. 그게 나빠지는 줄 알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니까 좀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데도 그래도 뭐 이래도 안 먹으면 저혈당 떨어져서 병원 실려가고 좀 올라가면 병원 실려가는 거는 조금 늦게 가니까 그래도 좀 먹이고 그냥 좀 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식단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결국 정성껏 준비한 반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게 식단 관리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제가 당뇨라 그 혈당 관리하는 게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진짜 안 저러는데 우리 딸이 안 먹고 자꾸 남기고 이러면은 아우 저거 내가 그 식단 관리를 잘못해줘서 우리 애가 아픈 것 같고 그나마 건강할 때 식단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 참 많이 후회되고 미안하고 그래요. 쉽사리 끊을 수 없는 당뇨의 대물림. 따뜻해야 할 모녀의 보금자리엔 후회와 한숨만 가득합니다. 잠시만요. 이 당뇨가 우리 몸에 좀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식을 지금 보는 것처럼 덜 먹는 것도 문제가 큽니까? 네, 그게 바로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너무 안 먹어서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속의 당분이 감소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혈당만큼이나 무서운 저혈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당이 70mg/dL 정도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요.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집에 도와줄 분이 없거나 아니면 운전 중이라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커지겠죠. 생각만 해도 사실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그러네요. 저는 고혈당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혈당도 고혈당만큼이나 위험한 거였네요. 아마 저혈당 쇼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그 저혈당 쇼크가 자주 생기면 그 뇌세포가 죽고 뇌에 손상이 오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 또한 높습니다. 또 수면 중에 일어나는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꾸준한 혈당 관리는 필수입니다.